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강 중국 쇼핑몰의 유형 선택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그 시간에는 현재 중국 마케팅의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5대 쇼핑몰의 역직구 쇼핑몰의 입점 조건을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핀도도라는 역직구 플랫폼의 역직 플랫폼을 일단 선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입점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입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중국 쇼핑몰의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출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국 쇼핑몰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한국의 쇼핑몰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중국어로 지젠텐이라고 해서 플래그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이장싱 지젠텐이라고 해서 매장형 플래그샵, 세 번째는 쫀마이디엔이라고 해서 대리점 개념의 이 유형이 있고, 네 번째로 이제 쫀인디엔 해서 편집샵, 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쇼핑몰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개념의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그샵이라고 하면 브랜드 운영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샵이고요. 또는 1급 수권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샵을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수권서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수권서라는 것은 특정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그런 증서를 말하고, 이와 같이 쇼핑몰의 경우는 이제 판매 위임 증서가 되겠죠. 그래서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브랜드 운영사가 운영하거나, 또는 브랜드 운영사가 판매 위임을 한 그 운영 주체가 개설할 수 있는 샵을 플래그샵, 지젠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매장형 플래그샵인데, 이것은 마이장싱 지젠텐이라고 해서 똑같은 플래그샵이지만 일반 보통 이제 플래그샵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플래그샵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쫀마이디엔이라고 해서 A라는 브랜드 운영사가 B라는 대행사에게 수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1급 수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급 수권서라는 건 뭐냐면 B라는 대행사가 C라는 이 대행사에게 다시 수권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2급 수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급 수권서 이내의 수권서를 확보한 이 샵을 대리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리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쇼핑몰의 유형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편집샵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 운영사가 B라는 대행사에게 수권을 주고, 다시 B라는 대행사가 C라는 대행사에게 다시 수권을 주면 이것이 2급 수권서인데, 다시 C라는 대행사가 D라는 대행사에 수권을 주면 이것이 이제 3급 수권서가 되는데, 4급 이내의 수권서를 확보한 이 샵을 편집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수권 급수가 1급 수권, 2급 수권, 3급 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운영사가 직접 매장을 개설해서 입점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플래그샵이 되겠죠. 지진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브랜드 운영, A라는 브랜드 운영사가, 우리는 직접, 그 판매를 하지 않고 대행사를 찾아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B라는 대행사에게 수권을 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 운영사가 직접 B라는 대행사에게 수권을 줬을 때 이것을 1급 수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B라는 대행사는 이 1급 수권을 가지면 플래그샵을 바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 운영사가 아니더라도 1급 수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플래그샵을 개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매장형 플래그샵도 역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샵과 매장형 플래그샵을 1급 수권을 가진 대행사는 다 개설할 수가 있는데, 플래그샵과 매장형 플래그샵은 플래그샵이 하나의 브랜드만 판매를 하는 그런 샵이라면, 매장형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샵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B라는 대행사가 C라는 대행사에게 다시 수권을 해줬을 때, 이것을 이제 2급 수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2급 수권서를 확보하고 있는 대행사를 바로 대리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2급 수권까지 가는 이专卖店대리점의 이런 샵의 형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C라는 대행사가 D라는 대행사에게 다시 수권을 해줘서 이게 3급 수권이고, 이 3급 수권서를 확보한 대행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이 샵이 바로 편집샵, 쩌닝店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점을 위한 그 제출 자료를 일단 살펴보면, 제출 자료가 한국의 이런 그 브랜드 수권에 관한 이런 그 개념들이 그 상당히 엄격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른 이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제출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표 등록증이 있겠죠. 이 브랜드 상표 등록증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해외 역축구 샵을 개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 등록증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상표여야 됩니다. 브랜드 상표 등록증을 제출을 하고, 만약에 브랜드 운영사가 아니라 대행사가 플래그샵을 개통하고자 했을 때는 브랜드 상표 등록증과 함께 1급 수권서, 이 수권서를 제출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매장형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장형 플래그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라라블라라든지 이런 그 형태의 플래그샵을 매장형 플래그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운영 주체, 그 샵을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의 상표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매장형 플래그샵을 직접 운영을 하는 회사의 상표 등록증, 그 다음에 브랜드의 상표 등록증,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브랜드 등록증, 그 다음에 1급 수권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운영주체 상표 등록증, 브랜드 상표 등록증 플러스 1급 수권서가 만약 없다라고 하면 1급 수권서 대신에 구매 증빙을 제출을 하더라도 매장형 플래그샵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샵의 타이틀, 그러니까 샵의 명칭을 보면 매장형 플래그샵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지지엔티엔 플래그샵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1급 수권서가 없더라도 운영 주체, 다시 말하면 매장을 개설한 그 회사의 상표 등록증이 있으면
매장형 플래그샵이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쫀마이드는 대리점인데 이것은 이제 상표 등록증하고 1급 수권서하고 2급 수권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급 수권서하고 2급,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는 2급 수권을 받은 이 업체가 개통이 가능한 그런 그 샵의 형태죠. 그러나 1급 수권서를 왜 제출을 해야 하느냐면 A라는 브랜드 운영사가 B라는 운영사에게 A라는 브랜드 운영사가 B라는 대행사에게 수권을 해준 그 사실을 함께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대행사가 C라는 대행사에게 이 수권을 해준 그런 것들이 함께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1급 수권서와 2급 수권서를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편집샵의 경우에는 상표 등록증, 급수별 수권서, 다시 말하면 내가 4급 수권을 받았다 그러면 1급, 2급, 3급, 4급 수권서를 모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1급, 2급, 3급, 4급 이런 수권서를 다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표 등록증 또는 판매 상품의 구매 증빙, 매장형 플래그샵과 같죠. 구매 증빙이 있으면 개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샵이 바로 쫀인디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해외 운영 주체로 입점을 하는 그 샵의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수권서가 아마 그 대부분 없기 때문에 편집샵의 형태로 대부분 입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플래그샵 지젠디엔과 마이장류 지젠디엔 이 두 샵의 유형 형태가 가장 희소성이 있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영주체 상표 등록증은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을 제외한 상표 등록증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표 등록증을 직접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특허청이라든지 상표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그 등록 사항을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세계 각국의 상표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서 우리가 입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플래그샵의 경우에는 상표 권리자가 쇼핑몰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별도의 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상표 권리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 운영 주체는 회사가 되니까 그 개인이 회사에게 직접 이 수권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상표 등록증 제출 시에는 영문 또는 중문으로 번역 후 쇼핑몰 운영주체 인감 날인을 제출한다. 네. 영문으로 된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네. 만약 한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영문 또는 중문으로 번역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는 상표 등록증이 등록이 완료되었거나 상표 등록 신청 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신청 증빙자료 제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상표 등록증을 제출할 때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된 경우 또는 상표 등록이 현재 되지 않았더라도 상표 등록 신청을 하고 6개월 이상 되고 2년 이하다라고 하면 이 상표 등록 사항을 제출해서 상표 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표 등록증이 아직 등록을 안 됐지만 상표 등록을 신청한 브랜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다음 구매 증빙은 구매 일자, 상품 브랜드명, 구매 주체, 공급사명, 회사 인감 날인을 제출한다. 구매 일자는 제출 기준으로 21개월 이내이다. 보통 우리가 구매 증빙 자료를 받을 때 대부분 다 있는 내용들이죠. 한 가지는 이제 회사 인감을 공급사명에 회사 인감을 날인을 해서 제출한다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수권서의 유효기간은 제출 기준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수권서를 제출을 하는데 수권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다시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입점 신청을 할 때 이런 쇼핑몰 유형을 먼저 결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핀도도 같은 경우도 핀도도를 포함해서 어느 여타의 중국 역직구 쇼핑몰들은 전부 다 플래그샵을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그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정품에 대한 그 이슈가 상당히 강합니다. 가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품, 상표 등록증이라든지 수권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브랜드사와 직접 컨택을 해서 내가 평소에 팔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운영사하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 브랜드 운영사와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 수권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어떤 브랜드의 플래그샵을 입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그 동일한 브랜드의 플래그샵은 입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수권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한국의 쇼핑몰 입점 과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입점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수권서 관련 이런 제출 자료를 포함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국 쇼핑몰의 유형 선택하기에서 플래그샵의 개념, 그 다음에 대리점의 개념, 편집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점 신청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먼저 세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린 그 수권서 관련 이런 제출 자료를 포함해서 입점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